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설립 인가가 되면 이것은 이제 법인입니다. 종전이라는 것은 이제 이 도시정비법, 도정법 약칭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기 전 일입니다. 예,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공공사업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이 법인으로 이렇게 운영이 조합 설립 인가 후 법인 등기가 되어서 법인으로 운영이 되었었지만 재건축 사업은 민영 사업이라고 그랬죠. 민간 사업이에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으로서 법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똑같이 법인으로 했어요. 안 그러다 이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 각각 조합원이. 그래서 뭐 엄청난 조세 문제가 많았어요. 심지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 조합장이 뭐 이제 조합 설립 이제 청산 입주하고 청산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소득세가 엄청나게 법인세가 아니잖아요. 사업소득세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그래갖고 뭐 수십억 이렇게 사업소득세가 조합장한테 뭐 부과하는 그런 뭐 해프닝도 있었고, 개별적으로 다 부과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편의상 조합에 부과하다 보니까 조합장이 이게 부과하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법인입니다. 그리고 이정고시 제도를 또 두었고요. 재개발처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죠. 자,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이제 조합을 법인 30일 이내에 법인으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면 사업 시행자, 사업 주체, 사업 시행자, 지위가 확보된 거죠.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조합 정관에 따라서 모든 조합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뭐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평가사를 등이라든가 여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지 못했던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사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사업 주체가 아니죠. 사업 시행자가 아니죠. 조합이 사업 시행자여서 조합 설립되면 여러 가지 행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각종 협력사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조합을 운영해야 되죠. 운영은 누가 합니까? 조합 임원들이 하지요. 그래서 조합 임원이라든가 또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 정관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상세히 제가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합 임원은 물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 규칙이 있죠. 그리고 시도 조례가 있고, 이에 따라서 조합 정관이 이러한 법령 규정에 따라서 조합 정관이 작성이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작성이 돼야 되죠. 물론 법의 규정이 없으면 그거는 조합의 자치권으로서 법의 규정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 정관은 특별법의 효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물론 법령이 우선이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 안에 작성된 조합 정관은 조합 설립 동의한 전원의 동의를 받았잖아요. 이건 서로 합의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법이죠. 특약인 거죠. 특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조합 정관이라는 것은. 그렇죠? 조합 설립 동의할 때 100% 동의 받은 거잖아요. 서면 결의로 다 이게. 조합 설립 동의서, 조합 정관, 사업 시행 계획서 동의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달인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간혹 나 조합 정관에는 나 이런 규정이 나 마음에 안 드니까 동의 날인 안 해. 동의 안 해. 이러면 사실상 그건 조합 설립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조합 설립 동의에는 이런 조합 정관까지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날인한, 그리고 조합 설립 이후에 이게 행정관청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승인이 된 이후에는 조합 정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가반수상 출석의 가반수상 결의, 일반적인 결의,
물론 이제 가반수당 출석의 3분의 2 결의, 그건 특별 결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만장일치, 전원일치, 그건 아니죠.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게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조합 운영은 조합 임원과 대의원, 그러니까 조합 임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의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의 최상위 기구인, 최종 의결 기구인, 어때요? 조합원 총회가 있죠. 이와 같이 조합 설립이 인가되면 조합을 운영하는 거죠. 운영이라는 거 뭐겠어요?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사업 시행은 조합 임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은 조합 임원회가 있고, 이사회죠. 그리고 이제 대의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최고의 의결 기구인 조합원 총회가 있죠. 조합원 총회, 그 다음에 대의원회,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 임원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하여튼 그 조합 정관의 규정에 있는 것처럼 이제 조합장 1인, 그 다음에 감사는 1인에서 3인, 이건 이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도. 그래서 그렇게 작성이 됐고요. 이사는 최소한 5인 이상, 3인, 최소한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이사회라는 것은 모든 사업의 모든 안건, 대의원회나 총회에 상정할 VR 이런 안건을 심의하고 또 의결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렇죠? 조합 업무를 총괄하겠죠. 그리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앞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토지등 소유자의 10%, 100분의 10, 그러니까 이렇게 10%, 10분의 1, 이렇게 이 토지등 소유자의 수에 해당하는 그런 추진위원을 선임하도록 돼 있죠. 마찬가지로 이 추진위원회가 결국은 대의원회가 되겠죠. 그대로 승계되는 게 아니라 총회에서 선출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때 추진위원을 대의원으로 다시 선임을 할 수는 있겠지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10%, 물론 뭐 1000명의 토지등 소유자 하면 100명이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이상이면 이제 100명을 초과할 텐데, 뭐 100인까지 해도 됩니다. 총 100인이 초과할 경우는 대의원이. 그리고 이제 조합원 총회는 전체 조합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전체 조합원들로 최고의 의결 기구인 조합원 총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 조합원 총회가 매우 중요하겠죠. 조합원 총회에서는 반드시 10% 이상이 최소한 직접 참석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개 보면 정관의 가반수상 출석에 가반수상 결의로 안건을 결의하죠, 대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서명 결의로 다 모든 걸 운영했어요. 서명 결의로. 그러니까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아웃소싱, OS를 동원해 갖고 전부 다 서명 결의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조합원이 1000명이라면 501장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서명 결의를. 그러면 뭐 조합장 혼자 하도 되죠. 이미 서명 결의로 끝난 겁니다. 서명 결의는 출석으로 보는 겁니다. 출석과 또 의사결정,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출석으로도 보고 또 의결에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소한 10% 이상은 참여하게 하자. 다만 20% 이상을 반드시 참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조합 설립 총회 때. 조합 설립 총회 때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20%가 직접 참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이 500명이다. 그러면 20%인 어떻습니까? 예, 최소한 1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직접 참석. 나머지는 서명 결의로 이제 가반수상 참석을 하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500명이라면 250이죠. 251명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직접 참석은 100명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151명이 이제 서명 결의해도 이상이 서명 결의하면 이제 그 총회는 유효한 겁니다. 이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효가 되죠.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으면 맨날 속된 말로 빵꾸 나는 거죠. 하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 총회 결의 무효라든가, 그렇죠?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집행부는 불시임 당하겠죠. 탄핵당하고. 예.
그리고 이제 과반수 이상 또 직접 참석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시공사 선정입니다.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할 때는 반드시 5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돼요. 예, 이렇게.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정비사업비의 사용이라든가 변경을 위해서 개최되는 총회. 하여튼 이런 총회, 기본적으로 종합설립총회는 20%.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는 10%는 무조건 참석해야 되고, 모든 총회는. 그런데 20%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총회는 지금 조합 창립총회, 그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하든가 변경할 때,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그리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개최된 총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합원 분담금에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어때요? 50% 이상. 그게 뭐라고요? 시공사 선정 총회는 50%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재개발 정비사업, 재건축 정비사업.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정말 강조하는 것은 조합 설립입니다. 정말 조합 설립 동의부터 꼼꼼히 제대로 동의서부터 작성이 되고, 그리고 동의서 진구 받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서류를 다 챙겨서 조합 창립 총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운영할 때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사회나 또 대의원회나 그리고 조합원 총회, 이런 것을 할 때마다 반드시 조합 정관 규정에 맞게 꼭, 예를 들면 회의 사전 공고를 한다든가 안건 고지하고 공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사회나 이제 대의원회나 총회는 각각 최소 고지할 그 날짜들이 있어요. 그건 별도로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그 안에 반드시 해야 돼요. 이 공고하는 거, 뭐 이사회를 공고한다든가 대의원을 공고한다든가 총회를 공고하는 거. 어떤 경우는 3일, 뭐 이사회나 뭐 최소한 전에, 아니면 5일 전에, 아니면 일주일 전에, 아니면 14일 전에, 뭐 15일 전에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규정한 내용들을 반드시 체크해서 그렇게 공고를 하고, 특히 안건, 이 안건, VR 안건에 반드시 있는 것만 토의하고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회의를 열어서 개최해서 할 것들에 대해서 꼭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항상 좀 여러분 어려운 상황인데, 항상 그래도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지내십시오.